한국교회 73개 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며 예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는 설립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가 감사와 기쁨 속에 드려졌습니다. 교단은 달라도 고백은 하나, 광진구 2천여 성도들이 빚어낸 부활의 하모니를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 곳곳에서도 성도들이 모여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회에 참된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 3천여 명의 성도가 모여 다음 세대 부흥과 지역사회의 화합을 기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73개 교단이 한자리에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의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하나 될 것을 다짐하며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을 위한 7대 원칙도 공식 채택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우리는 분열과 갈등으로 방향을 잃은 한국교회의 부활의 기쁜 소식과 복음의 가치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의 치유와 회복의 희망이 되기를 힘쓴다. 예배당 가득 울려 퍼지는 2026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문.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며 한국교회 73개 교단이 다시금 세상에 희망의 사명을 회복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2026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의 회개를 언급하며 다시 하나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교회로 거듭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물량주의, 교권주의, 개교주의로 사분오열되어 사회적 신뢰를 잃은 한국교회가 모든 잘못을 통해 잡아가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광림교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소속 천여 명의 연합합창대가 올린 웅장한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에선 부활과 평화를 주제로 한 특별기도와 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석 목사는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참된 소망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께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번 예배는 73개 교단이 연합한 역대 최대 규모인 만큼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주요 정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해 부활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희망임을 전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약속,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예배에선 통일 시대를 대비한 통일 이후 북한교회 회복 7대 원칙도 공식 채택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주도하는 재건이 아닌 북한 지하교회를 주역으로 삼아 돕고 섬기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5개 주요 교단 총회장과 57개 교단장이 공동대회장을 맡아 명실상부한 한국교회의 연합을 보여준 자리로 평가된 이번 예배. 일회성 행사를 넘어 낮은 곳을 향해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실천적인 사명으로 열매 맺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는 설립 38년 만에 처음으로 부활절 예배가 감사와 기쁨 속에 드려졌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메시지는 오늘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섬김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김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바퍼 나눔운동본부에서 드려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생명으로 나아간 부활의 의미처럼 현장은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지내. 바퍼 나눔운동본부의 부활절 예배는 설립 38년 만에 처음입니다.
무료 급식소 증축을 둘러싼 행정 소송 속에 1심과 2심 승소를 거쳐 바퍼의 진심 어린 발걸음이 온전히 부활하길 바라는 의미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금년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봄이야말로 바퍼는 예수 부활이 바퍼 부활이다. 이날 설교를 전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성진 목사는 부활신앙의 본질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절망을 예수 부활과 함께 다 굴려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도 함께 38년간 이어온 나눔과 섬김이 부활의 기쁨 속에 더욱 확산하길 소망했습니다. 38년 동안 밥을 퍼서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고 배도 고픈 또 외로움을 함께 나누는 이 바포 공동체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가득 배어 있는 곳이다. 펜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다시 오늘 부활절날 함께할 수 있어서 바포의 부활을 알리는 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이후에는 800여 명의 지역 이웃을 위한 물품 나눔과 식사 봉사가 이어지며 부활의 기쁨은 섬김과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맞아 이날 현장에서 전개된 섬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나눔의 물결이 확산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는 조금 특별한 찬양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교단은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부활의 소망을 노래했는데요. 2천여 명의 찬양대가 수놓은 감동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웅장한 합창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예장합동 찬양대 200여 명이 부르는 곡은 I am.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성도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강하게 부활의 기쁨을 느끼고 그게 힘입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뜻에서 I am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분위기를 이어받은 예장합신 찬양대는 부활의 감격을 승전보처럼 울려 퍼뜨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광진구 부활절 연합찬양제. 합동과 합신, 통합, 고신, 백석 등 5개 교단 소속 2천여 명의 찬양대원이 한자리에 집결했습니다. 광진구 내 350여 개 교회가 교단은 달라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하나의 고백으로 뭉친 겁니다. 이 찬양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의미도 있지만 같은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다. 이 연합회장은 4년 전 코로나19로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여간 이어온 연습은 낯설었던 이웃교회 성도들을 어느새 한 가족으로 만들었습니다. 매주마다 연습을 하다 보니 가족같이 되고 또 이제 한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됐습니다. 찬양의 열기는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로 흘러갔습니다. 이날 모인 헌금은 광진군의 불우이웃 돕기와 지역 선교를 위해 사용됩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종무팀을 신설하며 종교계와 밀착 소통해온 광진구이기에 이번 연합의 의미는 더욱 특별합니다. 교단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 호흡하며 올린 2천여 명의 하모니,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연합 찬양이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따뜻한 가교가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2026년 부활절 연합예배가 전북 지역 곳곳에서 일제히 열렸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5일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회의 참된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같은 날 익산과 군산, 김제, 정읍 지역 기독교 연합회도 연합 예배를 통해 생명의 기쁨을 나누며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산 동서대학교에서는 3천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지역 4대 기독교 연합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예배에서는 교단을 넘어 하나된 믿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이 강조됐고 부산시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메시지도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 봉사단은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500세대 주민에게 부활절 달걀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습니다. 한편 지난 부활절 하루 국내 5개 기독교 방송사 중 구티비가 일일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구티비는 IPTV 가구에서 2위보다 50계단 앞선 72위, 유료 방송 가구에서는 2위보다 17계단 높은 93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인욱 선교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자니아 한인선교사회가 다르에스살람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 여성 선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한 첫 위로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은 찬양과 간증, 뜨거운 기도로 채워지며 사역에 지친 여성 선교사들에게 쉼과 회복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새 힘과 결단을 안고 각 사역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운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협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원유 운반선의 홍해 통항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추가 물량 확보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홍해 루트는 1200km 길이의 송유관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서안 얌부항을 이용하는 우회 경로입니다. 정부가 국회에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개헌안을 관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4일에서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도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가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는 104조 2천억 원 적자로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다만 반도체와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은 1년 만에 다시 3%대로 개선됐습니다. 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1963년 근로자의 날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63년 만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법 개정에 맞춰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룹 BTS의 5집 앨범 아리랑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사상 처음으로 2주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이 비연속 1위를 기록한 바 있지만 K-팝 가수의 앨범이 빌보드 200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아리랑의 타이틀곡인 스윰도 지난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동 전쟁이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을 일으키면서 수백만 명의 취약계층에 향하던 구호 식량과 의약품 공급망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등 핵심 해상 운송로가 사실상 봉쇄되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또 카타르 도하 등 물류 거점을 지나는 경로도 심각한 영향을 받으면서 구호 단체들은 더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회 경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태가 코로나19 이후 가장 심각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라며 물자를 우회 운송하며
비용이 최대 20% 증가하고 배송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과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협상안의 핵심은 1단계 45일 휴전에 이어 2단계 전쟁 종식 협상이라는 접근법으로 단기 휴전을 통해 충돌을 멈춘 후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 전쟁으로 호재를 맞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드론으로 타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방어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상황에서 원유 수출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발트해에 위치한 러시아의 주요 수출항 두 곳을 공격해 러시아의 자금줄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이 지역 특산물인 복숭아와 쇠고기 가격은 여전히 일본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쇠고기 1kg당 가격은 지난 2010년 전국 평균보다 4.3% 저렴했는데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2011년에는 가격이 29.4% 급락했습니다. 이후 격차는 좁혀졌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여전히 일본 평균 가격을 6.9% 밑돌고 있습니다. 대만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695명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지 언론은 대만 정부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당국의 예상치인 0.87명을 밑돌면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8명으로 반등함에 따라 대만이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웅입니다. 비구름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번 주는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3도로 출발하겠고 낮에는 13도에 그치겠는데요. 한편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강릉 1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4도, 부산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활절의 기쁨 속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곳곳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품고 섬기는 나눔의 실천이 이어지며 분열을 넘어 하나 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또 부활의 생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화합과 희망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